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무한리필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업종에 무한리필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기 무한리필의 경쟁이 가장 격화되고 있는데요. 명륜 진사갈비의 성공 이후 최근에는 고기사롱, 화로상해, 육미제당 등이 단기간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내며 공격적으로 출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생기는 만큼 장사도 잘 될까요? 오늘은 무한리필 고깃집에 직접 가서 무한리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무한리필은 90년대 말 고등학생 시절에 많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외환위기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 고기뷔페라는 이름의 무한리필이 동네마다 참 많이 생겼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프랜차이즈 형태보다는 동네 고깃집이 무한리필로 창업을 하는 형태였죠.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불경기에 고물가까지 겹치며 무한리필이 다시 전성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과 약속한 무한리필 고깃집에 왔습니다. 고기사롱을 가보려고 왔는데 바로 옆에 또 다른 무한리필 고깃집인 육미제당이 붙어 있네요. 이건 뭐지 싶으실 텐데 많은 동네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시간은 평일 수요일 저녁 7시 반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피크타임이어서 손님은 꽤 있었지만 웨이팅은 전혀 없었고요. 빈 테이블이 3, 4개 정도 남아있어서 바로 입장을 했습니다. 매장 분위기는 고깃집보다는 애슐리 같은 뷔페 식당 느낌이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니 보기에는 좋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과하게 지출될 것 같습니다. 자리를 안내받고 본격적으로 상차림 세팅을 하고 음식을 담으러 가보겠습니다. 우선 생고기는 삼겹살과 목살 2가지가 있었고요. 양념갈비는 돼지갈비를 비롯해 이렇게 6가지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고기 종류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옆으로 사이드바 구성을 보면 치킨, 튀김, 떡볶이, 쫄면 등이 추가로 있었고요. 반대편으로는 야채와 양념 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경쟁업체인 화로상해와 육미제당과 차이점을 잠시 비교해볼까요? 화로상해는 보시듯이 갈마기, 산마기 등으로 먹고 싶은 조합을 이야기하면 고기를 가져다주는 형태로 운영되어서 고기 외에도 막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겨 찾는 것 같고요. 매장의 분위기는 전통적인 원형 테이블, 고깃집 느낌입니다. 육미제당은 프렌치렉과 대장갈비 등 조금 다른 종류의 고기들이 있네요. 대신 성인 1인당 가격과 초등생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매장 분위기는 고기사롱과 비슷한 뷔페 식당 느낌이며 사이드바 구성에서 피자나 잡채 등이 있어 조금 더 다양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깃집에 왔으니 고기를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우선 생고기 물판부터 세팅을 해주어서 삼겹살과 목살을 구워봤습니다. 고기 맛은 그냥 진짜 평범했습니다. 조금만 먹고 바로 불판을 바꿔서 양념고기를 구워봤습니다. 제 입맛에는 생고기보단 양념고기들이 좀 더 낫네요. 무한리필 고깃집의 이용 제한 시간은 보통 2시간입니다. 불 세기를 약하게 해서 굽다가 시간이 다 간다는 리뷰들도 많던데 여기는 다행히 불세기가 약하진 않았습니다. 방문했던 매장의 테이블 수는 30여 개, 매장 평수는 7, 80평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보통 가족 단위의 3, 4인 방문객이 많았는데요. 부모 2명에 어린 자녀 1~2명으로 구성된 손님들이 대부분이었고 아시겠지만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이용료가 낮습니다. 이렇게 방문했을 때 테이블당 객단가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용료는 지금 보여드리는 정도 수준일 것이고 여기에 주류까지 조금 먹는다고 가정해서 테이블당 예상 객단가는 6만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테이블 객단가로 최대 월 매출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고기를 배불리 먹으러 온 분들이라 그런지 실제 매장에서 지켜봤을 때 대부분 2시간 정도 머무르다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매장 회전율이 빠르지 않다는 이야기죠. 정말 장사가 최대로 잘 된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회전이 되면 30테이블 객단가 6만원씩 5회전으로 돌아갔을 때 일 매출이 900만원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한 달 내내 이렇게 최대 매출이 계속 나온다면 월 매출은 2억 7천만원까지도 가능할 텐데요. 실제 고기사롱 홈페이지에 갔을 때 가장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의 최대 매출액을 이 정도 수준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오픈발이 있다면 초반에 1~2달 정도는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최대 매출치고요. 그럼 현실적인 기대 매출은 어느 정도로 잡는 게 맞을까요? 점심시간은 아무래도 고객 방문이 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2시에서 2시 사이에 한 번 정도 찬다고 보고요. 저녁 시간에는 오후 6시에서 10시 사이에 2회전 정도 되겠지만 그마저도 만석으로 지속적인 회전은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방문한 매장도 저녁 7시 반을 정점으로 식사를 다 한 손님들이 빠져나가기만 할 뿐 7시 이후에 신규 입장 손님은 거의 없었고 제가 다 먹고 퇴장을 할 무렵인 9시경에는 손님 대부분이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해당 매장의 현실적인 한 달 매출은 최대치 매출의 절반 수준이나 그 이하인 1억에서 많아야 1억 3, 4천 정도로 예상됩니다. 예상 이익률은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낮은 수준을 예상합니다. 보통 프랜차이즈 홈페이지에 가면 이익률 30% 후반에서 40% 이렇게 소개하는 곳들도 많은데 고기사롱은 매출액만 강조할 뿐
분 이익률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육미제당을 보니 순이익률이 약 20% 수준인 매장을 대표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무한리필 고깃집이 손님도 많아 보이고 매출이 억대로 나오면 이익도 수천만 원에 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많은 분들이 창업하시는 것 같은데, 무한리필은 손님들 입장에선 좋을지 몰라도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고생만 하고 이익은 남기기 어려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가율이 너무 높습니다.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고객 1인당 평균 고기 소비량은 얼마나 될까요? 1인당 평균 400g 정도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일반 고깃집에서 보통 150에서 180g 정도를 1인분으로 판매를 하니 약 2.5인분 정도를 1인당 먹는 건데요. 게다가 무한리필 집에서는 치킨, 떡볶이, 피자 같은 사이드 메뉴들도 많이 준비해야 하기에 이런 비용까지 합친다면 식재료 원가는 50%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나마 오픈 초반에 장사가 잘 되어 고기가 입고되는 대로 팔려나갈 때는 원가율이 높더라도 매출로 바로 이어지니 괜찮겠지만, 오픈빨이 떨어져서 손님들의 방문율이 줄어든다면 고기 회전율이 나빠지고 제후가 남으면 오랜 시간 보관하거나 폐기하며 원가율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겁니다. 무한리필은 브랜드마다 고기 종류나 맛의 차이가 별로 없기에 특정 브랜드에 대한 팬덤 자체가 약하고 그냥 새로 매장이 생겨서 이벤트를 하는 가게를 방문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지금처럼 무한리필이 우후죽순 생긴다면 매장의 오픈빨은 금방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무한리필은 애시당초 본질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무한리필 이용 가격을 정하고 여기에 맞춰 품질을 구성해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한리필 고깃집의 이용요금은 성인 전용 요금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거의 10,000원 후반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가격은 본사에서 정합니다. 적게 먹는 사람과 많이 먹는 사람의 평균치에 대한 산출 데이터가 나름 있어서 이런 가격을 책정했을 것이고, 무한리필로 원재료를 적정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본사마다 생산 유통 라인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본사야 고기를 대량으로 유통하며 마진을 취하기 때문에 가맹점만 확보된다면 돈을 벌겠지만, 가맹점은 본사가 주는 고기를 받아 정해진 무한리필 가격으로만 팔아야 하기에 이익률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무한리필은 애시당초 맛과 품질이 아닌 가격의 경쟁이기에 1인당 가격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갈 테니까요. 결국 균일가 정책은 박리담회로 많은 손님들에게 빠른 시간 동안 팔아야 돈을 버는데, 무한리필은 박리담회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높은 회전율을 기록해야 하지만 손님들은 들어오면 본전을 생각하고 천천히 식사를 하기에 제한 시간 2시간을 거의 다 채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술을 많이 먹나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고기를 드시러 오신 분들이고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식사이기에 실제로 술 먹는 테이블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주류 판매라도 해서 마진율을 높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고기엔 술이지 라고 생각하고 술을 많이 판매할 생각이셨다면 주점 프랜차이즈를 여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면이나 된장찌개 등의 사이드 메뉴도 있었지만 시키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렴한 가격으로 외식하러 오는 곳인데 그냥 1인 가격에 먹을 수 있는 메뉴들로도 충분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리담회 사업의 구조상 손님을 많이 받아 회전율을 올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려면 매장이 커져야 하고, 매장이 커지면 임대료 및 각종 세금 및 관리비 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커진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인건비도 증가합니다. 제가 방문한 70평대 매장에도 홀과 주방에 직원이 10분 정도 근무 중이셨는데요. 매년 오르는 인건비와 부동산 임대료만큼 무한리필 가격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올릴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장을 대형화 하더라도 마진율 개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예상 이익을 산출해 보자면 50평 이상 규모 매장 월 1억 원 매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비용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큰 틀의 비용만 잡아도 9,500만 원이고 이렇게 되면 순이익은 500만 원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익률로는 5% 정도죠. 그런데 이건 종합소득세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점주님이 직접 근무하실 경우 생각해야 할 본인 인건비도 넣지 않은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무한리필에서 월 매출 1억은 그냥 손익분기점 수준이라는 겁니다. 원재료비가 너무 크다 보니 1억에서 조금 더 팔더라도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많아야 10% 정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점주 입장에선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는 답답한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 장사까지 안 돼서 수익성이 나빠지면 그때부터는 적자 상태로 버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익이 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 적자로 전환한다면 버틸 체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금방 폐업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리필 업계 1위 명륜 진사갈비의 매장이 최근 2년 사이 80개 이상 폐점한 것은 무한리필 매장이 오래 생존하기 어렵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개설 비용이라도 좀 적게 들어가면 폐업을 하더라도 손해라도
덜 볼 텐데 무한리필 고깃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형 점포에 고급진 인테리어가 트렌드라 창업 비용 자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깃사롱, 화로상해, 육미제당의 창업 비용을 비교해 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고깃사롱은 창업 비용은 개별 문의하라는 안내만 되어 있었고요. 화로상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미제당은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었지만 50평 기준 1억 8,740만 원으로 안내된 금액 외에 대부분의 필수 시설이 보시듯이 별도 사항으로 표기되어 있었고요. 결국 이런 별도 사항들도 장사하려면 다 필수로 공사해야 되는 것들이라 추가 비용이 1억 정도는 더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고깃사롱과 화로상해의 정보를 정보공개소에서 찾아봤습니다. 두 곳 모두 40평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는데 고깃사롱은 육미재단과 유사한 인테리어여서인지 창업 비용이 엇비슷했고요. 화로상해는 다른 두 곳보다는 조금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50평 이상 매장으로 창업을 할 때 창업 비용이 약 3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여졌고요. 제 계산으로는 원금 회수 기간은 대략 3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마저도 월 1억 원을 초과하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한 달에 순이익이 1천만 원 이상씩 남길 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롱런이 어려운 아이템인데 3년이라는 원금 회수 기간은 너무 길게 느껴지고요. 그 전에 만약 트렌드가 꺾여서 매출 감소가 진행된다면 점주 대부분은 손해를 보고 나올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혹시나 시청자분들 중에 무한리필 창업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래도 창업하시겠습니까? 고물가 시대의 무한리필은 분명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외식 트렌드입니다. 하지만 창업 아이템으로서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개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원금 회수도 쉽지 않아 리스크도 매우 큽니다. 주변에서 누가 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뜯어 말릴 것 같네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